내 직업이 그렇게 웃겨요? 우리 딸이 결혼을 한다네요. 처음엔 그냥 둘이 좋다니까 그러려니 했죠. 요즘 애들 다 그렇게 연애하니까요. 근데 며칠 전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다음 주에 상견례 해야 해. 그쪽 어머님이 꼭 뵙고 싶대. 사실 말이죠. 저는 딸 연애 상대가 어떤 집안 사람인지 별 관심 없었어요. 좋은 사람 같다고만 하길래 그럼 됐지 싶었죠. 근데 상견례 이야기가 나오고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와. 근데 그 집이 좀 유명한 회사 하셔서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철렁했어요. 괜한 걱정이 밀려오는 거 있죠. 나는 평생을 시장에서 옷 장사하며 살아왔는데 그 집은 대기업 사모님이라니. 내가 괜히 초라해 보이면 어쩌지. 딸이 창피해할까봐, 내가 결혼에 누가 될까봐.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동네 친구한테 말했더니, 야, 너 옷 장사 몇 년 했냐? 너만큼 열심히 산 사람 없어. 괜히 기죽지 마. 위로는 되는데, 마음이 어디 그렇게 쉽게 풀어지나요? 더군다나 상견례 장소가 호텔이래요. 평생 호텔 뷔페 한번 가본 적 없는 제가 호텔 룸에서 밥을 먹는다고요? 그래도 딸이 선택한 사람이니 나도 최선을 다해보자 다짐했죠.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제일 깔끔한 원피스 꺼냈어요. 딸이 사준 작은 진주 귀걸이까지 하고요.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기죽지 마. 너도 며느리 엄마야. 평생 딸 하나 잘 키워놨잖아. 그렇게 떨리는 마음을 숨기고 호텔로 향했어요. 근데 그날 그 상견례 자리에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순간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딸의 손을 꼭 붙잡고 호텔 로비를 올라가는데 손바닥에 땀이 줄줄 나더군요. 그 넓고 번쩍이는 샹들리에가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던지. 엄마, 괜찮지? 그냥 밥 먹고 인사만 하면 돼. 딸은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묘한 긴장이 숨어 있었어요. 룸문이 열리고 마주 앉은 그 순간, 사돈들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 이분은 사람을 외모와 말투로 재는구나 직감했죠. 옷차림이 어떻네. 요즘 젊은 애들은 사치를 몰라서 그렇네. 말끝마다 은근슬쩍 자기 자랑을 섞어가며 분위기를 쥐락펴락했어요. 전 그냥 웃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딸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거든요. 문제는 제 소개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오래 옷가게 하셨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컸죠. 딸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제 손을 살짝 잡아줬을 때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그걸 듣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러더군요. 아, 시장에서 옷가게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긴 하네요. 어머, 전 처음 뵀을 때 어디 미용원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간병인? 말끝엔 웃음이 붙었고 그 웃음은 그 자리 전체를 조용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꾸할 틈도 없이 옆에 있던 신랑 어머니가 말을 받더군요.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생활력은 참 강하실 것 같아요. 요즘 며느리한텐 그런 시어머니가 좋죠. 겉으론 칭찬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비아냥이었어요. 딸이 당황한 눈빛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 순간 한마디만 했어도 분위기가 깨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눈앞에 앉은 딸의 미래가 저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에 고개를 숙였어요. 별거 아닌 일입니다. 그냥 손으로 하는 일이죠, 뭐.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가는 순간 제 자존심도 같이 바닥을 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인사를 나누는데 그 사돈 여자는 끝까지 제 눈을 안 마주치더군요.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웃고 돌아섰어요. 남은 건 제 손에 남은 진땀과 딸 몰래 삼킨 한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 모욕 꼭 돌려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 진짜 괜찮아 보여? 딸은 놀란 눈으로 절 봤어요. 왜 그래, 엄마? 무슨 말이야? 한참을 뜸 들이다가 조용히 말했죠. 어제 엄마 진짜 창피했어. 너한테 내 앞에서.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나 다 봤어. 엄마 말 한마디도 안 했던 거 나 때문에 그랬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죠. 딸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깎아내릴 수 있다는 게 참 마음을 허물어 놓더군요. 며칠 뒤 사돈댁에서 다시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 준비 얘기할 게 있어서라네요. 서울 강남 어느 갤러리 카페. 혼수며 예단, 식장까지 정리하려고 모인 자리였는데 그 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이번엔 사돈이 저를 대놓고 시험하는 듯 말했죠. 어머님은 뭐 예단은 필요 없으시겠죠? 시장통 출신은 계산이 빠르시다던데 테이블에 있던 포크가 제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 나쁜 뜻은 아니고요. 요즘은 알뜰한 시어머니가 대세니까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예단 안 받으셔도 돼요. 대신 저 혼수 엄마 가게에서 준비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돈, 찻잔을 들던 손이 딱 멈췄어요. 가게요? 무슨 가게를 하시는데요? 딸이 또박또박 말했죠. 엄마가 직접 디자인한 옷 파는 편집숍이 있어요. 작지만 브랜드 등록도 했고 단골도 많아요. 강남 쪽 셀럽들 SNS에도 종종 올라와요. 그제야 사돈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군요. 하지만 끝내 비꼬는 말을 참지 못했는지 입가에 그 특유의 얄미운 미소를 띠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일은 오래 못하잖아요. 몸도 고되실 텐데 이제 좀 쉬셔야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딸이 불안한 얼굴로 절 쳐다보는데 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괜찮아요. 저는 손으로 일하는 게 익숙해서요. 몸이 고되면 마음이 안 고달프거든요. 그 자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딸이 제게 물었어요. 엄마, 진짜 괜찮아?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보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이제 엄마도 준비할게. 사돈한테 그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그날 밤 딸이 잠든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 가로등 불빛에 기대 앉아 조용히 생각했죠. 내가 그렇게까지 없어 보였나? 내가 살아온 세월이 그 사람 눈엔 그냥 우습기만 했을까? 시장 한 구석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눈치 보며 손님 상대하고 겨울이면 손이 갈라지고 여름이면 땀에 절어도 딸 하나 잘 키우면 그게 성공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날 그 사람 눈빛 하나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줄줄 흐르더군요. 그렇게 울다 보니 마음 어딘가에 불이 붙었습니다. 속이 서서히 뜨거워지더니 나중엔 손까지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이대로는 못 살겠다.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아있던 그날로 끝내긴 너무 억울해. 그날 이후 저는 가게에 나가는 태도부터 바꿨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그냥 장사만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옷 정리도 새로 하고
SNS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게 이름도 바꾸고 옷에 제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거 다 혼자 한 거야? 딸이 놀란 눈으로 제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제가 올린 옷 사진에 좋아요가 수백 개씩 붙어 있었거든요. 응, 이제는 그냥 옷가게 아주머니가 아니고 디자이너 사장님 하려고. 그 말이 나오는데 스스로도 웃음이 났습니다. 딸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엄마, 진작 그렇게 살지 그랬어. 너무 멋있어. 그날 이후 딸이 결혼 얘기할 때마다 저는 그래, 그 집 며느리 될 우리 딸, 엄마도 그 사돈이랑 눈 똑바로 마주칠 수 있게 해줄게.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돈댁에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장사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익숙지 않은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차창이 내려지더니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군요. 바로 그 사돈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또 뭐라 하러 온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차에서 내린 그는 머쓱한 듯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당황했지만 그러자고 했죠.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는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 집사람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다 떠올랐죠. 상견례에서의 그 비웃음, 은근한 말투, 사람을 밟는 듯한 눈빛.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상처받으셨다는 걸 제가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과였거든요. 그는 이어서 말했죠. 사실 요즘 우리 집사람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가 봅니다. 며느리 될 아이가 자꾸 어머님 얘기를 해요. 그동안 받은 상처, 존경하는 마음. 딸이 좋은 말을 많이 했나 보더군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저는요, 그 집안에 딸을 보내는 게 자존심 상해서가 아니라 걱정돼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돈댁이 나를 비웃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 딸까지 똑같이 대해선 안 되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가게 구경 와도 되겠습니까?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은 저 옆편네보다 훨씬 사람 냄새가 난다. 어쩌면 이 집도 한 사람의 태도로 너무 미워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가게 앞에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참, 이 옷 제가 입어도 될까요? 며칠 전 어머님 가게 SNS에서 보고 예뻐서요. 정말로 제 가게에서 만든 남성 셔츠 중 하나를 고른 겁니다. 그날 이후 가게엔 한 번씩 그 남편분이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옷 하나 걸쳐 입고 가기도 하고 사소한 안부를 묻고 가기도 했죠.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사돈댁과의 판도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이 시집을 간다고 생각하니 기쁘면서도 어디 한 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딸아이 웨딩드레스를 다시 한번 손질해주고 미리 준비해둔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 옷도 제가 직접 만든 거였어요. 딸 결혼식 날엔 꼭 제가 만든 옷 입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양가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웨딩 플래너가 뛰어다니고 정신이 없었지만 딸의 얼굴은 너무도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 하나로 모든 서운함이 싹 사라질 만큼이었죠.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여사돈이 또 시작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오늘도 직접 만든 옷 입으신 거예요? 참 열정은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저런 천은 걸치기도 힘들겠던데.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하객이 어색하게 웃었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제 손으로 만든 옷이라 더 정이 갑니다. 어머님은 백화점에서 사셨나 봐요? 눈은 마주친 채 말투는 정중했지만 속뜻은 그대로 전했죠. 그 순간 그 여사돈의 미간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딱 그 정도 반응이면 됐습니다. 그보다 더 나가면 딸 결혼식 망칠까봐 저도 선을 지켰습니다. 신부 입장이 시작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이 아빠 대신 제 손을 잡고 들어오겠다고 했기에 저는 긴장을 숨기고 웃으며 걸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었죠. 식이 끝나고 식장 한쪽에서 축의금과 인사를 받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SNS에서 뵌 분 아니세요? 이 옷 거기서 보고 너무 예뻐서 주문하려 했거든요. 그러곤 제 옷을 몇 번이고 감탄하며 만져보더군요. 그 모습을 여사돈이 멀찍이서 지켜보는 걸 느꼈습니다. 그 눈빛, 그제야 조금 달라졌어요. 저 여자가 왜 저렇게 관심을 받지? 아마 그때쯤부터 그녀도 조금씩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더는 제가 깔보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딸이 결혼한 지 꼭 1년이 지난 어느 날 가게 문을 여는데 누군가가 우편함에 놓고 간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로 적힌 초청장. 보니까 지역 여성 CEO 포럼에서 제가 우수 창업 여성으로 선정되었단 겁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시장통 장사꾼이 CEO라니. 불과 1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비웃음 당했던 제가 이젠 명함에 대표 두 글자를 새기고 있으니 말이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가게가 입소문을 타더니 SNS를 통해 젊은 층 고객이 확 늘기 시작했어요. 제 디자인이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 감성이라며 리뷰가 쏟아졌고 소규모 셀럽 협업 요청도 들어왔죠. 지역 방송국에서 늦깎이 사장님으로 인터뷰도 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였지만 기분은 날마다 맑은 하늘 같았어요. 무시당했던 그때가 떠오를 때마다 더 악착같이 달렸죠. 딸도 자주 와서 도와줬어요. 엄마, 이거 대박 났네. 이제 시댁 가면 엄마 자랑만 하고 다닌다니까.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이 다 뻥 뚫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전화해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시댁이 좀 많이 힘들어졌대. 알고 보니 사돈댁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로 문을 닫았고 사돈이 운영하던 쇼핑몰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더군요. 몇 년간 너무 공격적으로 확장하더니 결국 무너졌답니다. 처음엔 솔직히 고소했어요. 아이고, 그 잘난 척하던 사람이 이제 무너졌구나. 근데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이 좀 쓰렸어요. 딸이 그 집 며느리니까요. 딸에게 상처갈까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며칠 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사돈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꼭 좀 찾아뵙고 싶어서요. 순간 심장이 두 번 뛰고 입가엔 씁쓸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고 사돈이 들어왔습니다. 딱 1년 만이었죠. 그때 그 당당하던 발걸음은 사라지고 조심스레 주변 눈치를 보며 천천히 다가오더군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앉자마자 그녀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테이블에 놓인 물잔을 살짝 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더니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사실 남편 회사가 정리되고 나서 많은 걸 잃었어요. 그동안 너무 오만했단 걸 이제야 알겠네요. 그리고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게가 많이 유명해졌다고 들었어요. 혹시 저희 딸 잠시 일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땐 저더러 미용원 하냐, 간병인이냐고 하셨잖아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땐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큰 일을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순간 괜히 눈물이 핑 돌더군요.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내가 진 것 같아서요. 제가 옷 만지는 손으로 사람 마음까지 꿰매는 줄은 몰랐나 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 딸이야 언제든 와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요, 사돈. 사람은요, 상대방이 누구든 존중부터 해야 해요. 제 말에 그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작게 허리를 숙였고 그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햇살이 참 따뜻했어요. 바람도 부드럽고 하늘도 맑았죠. 마치 제 속이 처음으로 제대로 정리된 것 같았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겠더군요.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낸 거였구나. 며칠 뒤 사돈이 제 가게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게 문 앞에서부터 눈살 찌푸렸을 사람이죠. 하지만 이번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이 자리를 빌려 꼭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어요. 손님도 없던 한낮, 그녀의 말이 공간을 울리는 듯 했죠. 저도 체면 차리느라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보질 못했네요. 근데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님 브랜드 얘기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말투엔 이번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람 일이란 게 참 알 수 없죠. 그래서 저는요, 누구 앞에서도 고개 안 숙이려고 해요. 내 삶이 어디 부끄럽나 싶어서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게 한쪽에 전시된 자켓을 집어들더니 말없이 한참을 매만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이 옷, 제 사이즈도 나올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듯 사는 길도 다 다른 거니까요. 그녀는 자켓을 들고 계산대 앞에 섰고 그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조금은 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전엔 그렇게 우월감으로만 가득했던 사람이 지금은 누구보다 작아 보이더군요. 계산을 마친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옷 입고 다음 가족 모임 땐 저도 좀 당당해지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녀 손에 옷을 살짝 얹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마음이 조금씩 풀려가는 순간이었죠. 사람이란 참 희한해요. 미워서 못 볼 것 같았던 사람이 진심 한마디에 다시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놓고 친해진 건 아니지만 서로 눈 마주치면 웃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웃음이 참 오래 기억에 남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무시한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불안하단 증거 아닐까.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겠죠. 그렇게 콧대 높던 사돈이 내 가게에서 옷을 사가고 이젠 새 디자인 나올 때마다 먼저 연락까지 합니다. 며느리 된 우리 딸은 지금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남편도 다정하고 아이도 곧 태어난다고 합니다. 손주 옷은 제가 만든 걸로 입히겠다며 딸이 장난처럼 말하는데 그 말이 왜 그리 눈물 나도록 고맙던지요. 사돈댁은 여전히 넉넉하진 않지만 이제는 겸손을 배우며 하나하나 새로 시작하는 중입니다. 우리 여사돈도요. 예전처럼 사람을 겉으로만 보지 않는다고 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야 어머님 같은 분을 사돈으로 둔 게 자랑스럽단 생각이 듭니다. 그 말 듣고 저는 웃으며 말했죠. 사람 일은요, 누가 누구한테 머리 숙이느냐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마주보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내가 이긴 것도 아니고 그녀가 진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겠더군요. 우린 그냥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면 가장 서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꾹 참았던 그 상견례 날이 지금 제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의 모욕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그날 참은 눈물이 내 손끝의 섬세함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당신 인생에서 시작일 수도 있어요. 무시당한 만큼, 꾹 참은 만큼 당신의 인생도 언젠가 누군가의 눈을 뜨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린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또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운 사람들이니까요.